자,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고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수업을 해가지고요. 또 2달 동안 이제 한 바퀴를 다 끝낼 겁니다. 어떻게든 해서 진도를 다 끝낼 거고, 저 이제 경찰학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저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서 매번 하는 거 있습니다. OT요. 이 OT 한번 해야 됩니다. 자, OT 할 때 먼저 알아둘 거는 이건 제 이름이에요. 이거는 제 이름입니다. 이건 본명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성이 공시도 있냐? 공유 있잖아요, 공유. 네, 그래서 공유도 우리 같은 종씨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공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핸드폰 번호예요. 요거는 자, 제가 이렇게 핸드폰 번호 알려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질문하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질문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매일 있어요. 매일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통 월요일 빼놓고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주일 내내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 매 시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시라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 건데, 요때도 이제 사용할 때 보통 웬만하면 전화할 때 질문할 때요, 이렇게 카톡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톡으로다가 카카오톡 알죠? 여기로다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사항을 카카오톡으로다 질문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그리고 할 때 다 치기가 힘들다. 그럼 찍으세요, 사진을요. 이렇게 책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도 괜찮습니다. 문자도. 왜냐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카카오톡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은 아예 투지폰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폴더폰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다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다가 요 직접 통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통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접 통화하는 경우에는 이거 좀 드문 케이스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도 못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 중에 있는데 전화 못 받죠. 수업 중엔요. 그리고 저 집에 가게 되면은 핸드폰을 그냥 제 방 서재에다 그냥 둬요.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둡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하다가 전화 찍히면 거기다가 전화를 해주는 거지 바로 하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학생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건 여러분들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안 자면 다 저도 안 자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서 새벽 3시고 4시고 그냥 전화합니다. 저 근래에요 2시 반에 받아봤어요. 그리 오래전도 아닙니다. 한 2주인가? 2주 전에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결이니까 못 받죠. 그다음 계속 울리니까 일단 깼어요. 전화를 딱 켜는 순간 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전 바로 전화해 줬습니다. 그때 안 받아. 그래가지고서 깨가지고서 한 3시 반 4시까지 할 일 없이 괜히 있었잖아요. 자다 깨면 바로 잠 안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통화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통화가 하고 싶으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다 보내주세요. 전화 통화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되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하나씩 보내놓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자, 근래 뭐 카톡 받아본 적 있죠? 여기서 천안 받아본 적 있어요?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한 번도 안 보냈죠? 그죠? 네, 그럼 못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이 있다거나 그럼 카톡이나 문자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받아봤죠? 예,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천안은 왜 못 받았느냐? 저 사람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카톡 계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못 보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왜 모릅니까? 학원에 물어보면 되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거 안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물어봐요.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줘야 제가 법률 개정되거나 할 때 카톡이나 문자로다가 일률적으로 한번 쫙 쏴줍니다. 쫙 쏴주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 앉아고 뭐 컴퓨터에다 놓고서 붙이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제 핸드폰 붙들고 앉아가지고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보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고, 제 소개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고요. 굳이 뭐 제 소개가 더 궁금하다 그럼 인터넷 알아보세요.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은 다 나와요.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뭐가 됐든 치면 제 이름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구나 라는 것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네이버에는 인물정보란에 제가 올라가 있어요.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인물정보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진도 옛날 사진이야. 그래서 되게 젊어 보여. 뭐라고 또 이상하게 보정도 안 했거든요. 괜찮아 보여 사람이. 근데 좀 되게 얍실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보면 될 거고요. 이걸로 제 소개는 끝입니다. 끝이고 이제 경찰학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경찰학 공부하는 방법.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정말 아까운 시간 줄여가지고서 공부하는 방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처음 OT 할 때 공부하는 방법 얘기를 하게 되면
아씨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냥 여기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넉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문자가 오죠. 선생님 어떻게 공부할까요? 뭘 어떻게 공부해?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근데 이 얘기해 줄 때 그냥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찰학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을 처음에 잘 잡으면은 경찰학은 끝까지 쉬워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처음에 제대로 못 잡으면요, 경찰학은 끝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학은 6개월 공부한 사람이나 3년 공부한 사람이나 점수가 다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요, 6개월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기간이 아직은 짧기 때문에 점수가 60에서 70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아직 공부한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데 3년 공부한 사람도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은요 60에서 70밖에 안 나와요. 80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경찰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 이걸 잘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80점은 그냥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학에 80이 안 나온다. 그럼 찾아오세요. 제가 다음 시험에 80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경찰학 80 나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건요. 제가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몇 학원이나 아니면 몇몇 학생들은 80 한번 넘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경찰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이게 1회독제입니다. 1회독제예요. 처음 수업 듣는다 그거죠. 이제 1회독은 보통 2달 코스로 들어갑니다. 처음 수업 듣는다 이분들은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수업은 빠지지 마세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수업은 빠지지 마세요. 이건 인강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인강 듣는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놈의 인강이라는 것이 제가 언제나 있어 컴퓨터에 키면은. 우리 실강 듣는 학생들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시간대 안 오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꾸역꾸역 나와요. 막 이거요, 꾸역꾸역 나옵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도 배를 부여잡고 나오고 제가 중간에 설사라고 오는 한이 들어도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인강은 제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수업 듣다가 조금 지루하면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밖에 나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끝까지 못 들어요. 끝까지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수업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처음에는 무조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면 경찰학은 되게 생소한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현재 영어나 국사가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 국사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간적으로다가 영어 국사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그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어려워도 생소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형법하고 서성법은요, 이것도 생소하지 않습니다. TV만 틀었다면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TV만 틀었다면은 기소가 되었네, 항고를 항소를 하네, 뭐 대법원 갔네, 그다음에 불기소가 되었네, 집행유예가 되었네, 뭐 중간중간 뭐 검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개겼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 나오네 해가지고 생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학은 생소해요. 경찰학은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보이는 사람 이것만 보이는 거지 경찰이 하는 짓 이런 건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하니까 처음 볼 때는 이게 한 방에 눈에 안 들어와요. 뭔가 좀 익숙해야 눈에 들어오는 건데 생소하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무조건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럼 이제 복습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수업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때부터 뭘 하느냐, 이 수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앞으로 예습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학은 예습할 필요 없어요. 경찰학은 뭘 해야 되냐면 복습해야 됩니다. 경찰학은 무조건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암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연락에 외워봐야 어차피 40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지금 열심히 외웠죠? 정말 복습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연습장 갖다 놓고 연습장 새까맣게 만들어가면서 연락에 외워도 거짓말 안 보태고 4월 5일 되면요 싹 까먹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문장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다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조도, 문장 구조도 파악이 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 안 하고 어떻게 점수가 나옵니까? 라고 할 때 당연히 암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암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암기하는 겁니다. 그럼 암기할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거 머리에 다 못 넣어요. 그럼 이해를 하면은요 암기할 양이 줄어들어요. 자, 해는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그거 외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외운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쪽에서 뜨는 걸 외우지 않았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자연스럽게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왜요? 만유인력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굳이 외우질 않아도 이게 다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 그냥 태정태세 문단세 이러고 외웠다고 칩시다. 외웠다고 쳐요. 그러면 태정태세 문단세 이러고 외웠거든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랬는데 이렇게 태종태세 문단세 이러고 문제를 내면은요, 요거 하나 바꾼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러면은 이거 못 맞춥니다. 덮어놓고 암기하면요. 근데 이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쉬워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왜냐면 뒤에 붙는 게 뭡니까? 종 아니면 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종 이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덮어놓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다 보면은 문장을 조금 바꿔도 아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알 수 있는데 덮어놓고 암기하게 되면 문장 조금만 바꾸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덮어놓고 암기한 학생들이 저한테 나중에 와서 묻는 말이 뭐냐면 아 선생님 뭔 놈의 경찰학이 이게 소문 그림 찾기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한 글자 바꿨대. 한 글자 바꿨는데 치사하게 한 글자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못 맞추겠다 이러는데 이건 이해를 안 해서 그래요. 자, 요거 한 글자만 바꿔볼게요. 요거요. 요거 한 글자만 싹 바꿔가지고 이걸 경찰의 서장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좀 극단적 얘기긴 하지만 덮어놓고 암기한 사람은 이거 한 글자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근데 이해를 한 사람들은요. 청장하고 서장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급이 달라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제 이름도 마찬가지죠. 제 이름이 공병인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시옷으로 바꾸면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때부터요.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숫자 하나, 글자 하나 바꿨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때까지는요. 문제도 풀지 마세요. 여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1회독 처음 볼 때부터 문제 푸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문제에 갇혀요. 그래서 문제 이외의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도 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그래서 수업 끝났다. 복습하는 건데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경찰학 수업이 끝났어요. 끝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제가 수업하다가 판서를 제법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판서한 내용을 먼저 싹 보세요. 싹 보면서 아, 이 부분 판서할 때 저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그게 일단 기억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읽었어요. 그럼 덮으세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피세요. 기본서 펴가지고 오늘 진도 나간 부분만큼 또 한번 싹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아, 요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했지? 이게 기억나면 됩니다. 그리고 덮으세요. 경찰학은 이래도겐 이게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하네. 그럼 시간이 좀 남죠?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할까요? PC방 가요? 그럴 수 없죠. 남는 시간에 뭐예요? 예, 영어나 국사 하세요. 지금은 영어나 국사 하는 겁니다. 물론 내후년부터는 시험 과목 완전 바뀌어요. 내후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여러분들은 경찰학 해야 돼요. 왜냐면 경찰학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후년부터는요. 내후년부터는 알다시피 시험 과목이 바뀌죠. 이렇게요. 경찰학, 형사법, 그 다음에 권법 이렇게 되고 영어랑 국사는 필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커리큘럼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40점, 40점, 2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근데 형사법은 형법과 소송법 두 개 합쳐놓은 거니까 결국엔 형법 20, 소송법 20인데 얘는요. 그냥 40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내후년부터는 공부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닥치고 이거 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영어 국사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면 돼요. 내후년부터는요. 어차피 여기서 당락이 다 갈려요. 왜냐면 난이도도 상당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내후년까지 공부할 겁니다. 이런 사람 없죠? 올해 1월 달에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 올해 2차 시험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 공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내년 1차 시험에 끝내야 돼요. 더 이상 길게 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늙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려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남는 시간에 뭐 하느냐? 영어나 국사 하세요. 영어나 국사. 전 경찰학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랑 국사라고 하냐면은 현재는 영어 국사 잘해야 붙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이씨 저 새끼 이럴 줄 모르겠지만 코로나 아닙니다. 지금 이게 갑자기 기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담배 피고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잔기침이 나는 거예요. 아직 열도 없고 목도 안 아파요. 가슴도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설사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아닙니다. 자, 하여튼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가르쳐도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저 욕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학생이 95점 맞은 학생도 제 욕을 하더라고요. 100점 안 나왔다고. 진짜입니다. 뻥 아니에요. 그러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학생한테 한번 전화가 와서 진짜 그 사람이 광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거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경찰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점 맞았어요? 했더니 95점 맞았대. 그래서 왜 전화했어요? 했더니만 경찰학 이 한 문제 못 맞춰가지고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경찰학 95점 맞고 왜 떨어져요? 그러면 영어는요? 50점 나왔대. 국사는요? 75점 나왔대. 그러면 그게 경찰학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왜 경찰학을 100점 맞으려고 그래요? 영어로 55점 맞든지 하지. 그렇기 때문에 경찰학 그렇게 95점 맞은 욕을 해요. 근데 웬 학생은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생님한테 감사드린다고 전화했대. 그래서 내가 뿌듯한 마음에 저도 고맙다고. 경찰학 몇 점 나왔어요? 했더니 70점 나왔대. 대체 뭐가 고마워요 그게? 그랬더니 하여튼간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고맙대. 그래서 붙기만 하면요 경찰학 50이 나와도 저한테 고맙다 그래요. 근데 떨어지면요 95점 나와도 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붙는 방법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경찰학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경찰학도 잘 나와야겠지만 일단 이거 하세요. 요 두 가지는 단기간에 성적이 안 나와요. 이거는요. 단기간에 죽어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찰학은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넉 달만 빡세게 하면요 점수 나와요. 근데 영어나 국사는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 국사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경찰학 오늘 복습 끝났죠. 그럼 일주일 내내 경찰학 하지 마세요. 이제 이료독인 분들은 경찰학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뭐 하냐면은 수업 들으세요. 그냥 계속 형법이 되었든 수능법이 되었든 영어가 되었든 국사가 되었든. 그러고 영어 국사 열심히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되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오세요. 한 여기 아무리 늦어도 8시까지는 오세요. 그래서 8시 10분부터 9시가 되기 전까지 지난주에 뭐 배웠지? 여기까지만 하세요. 딱 지난주에 뭐 배웠지?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딱 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경찰학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할 것 복습은 오늘 배운 거는요. 판서한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쭉 놀고 계시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서 지난주에 뭐 배웠지? 해가지고 한 번만 훑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경찰학은 끝납니다. 이게 1회 독입니다. 요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회 독재입니다. 2회 독재. 자, 요 2회 독재. 요 2회 독재인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업이 두 번째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일단 수업 들으세요. 일단은 수업을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물론 똑같이 예습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전히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복습할 때에는 당연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2회 독재가 되면요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처음 수업 들을 때는 이 경찰학이 외계어 같은데 두 번째 수업을 들으니까 희한하게 이해가 되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건 나도 모르죠 왜 그런지. 근데 2회 독재가 되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두 번째 수업 들으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게 돼요. 1회 독재는 질문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질문도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2회 독재가 되면 이제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고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막 몰려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2회 독재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요. 2회 독재부터예요. 이때부터는 암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부사항 암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부사항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것, 숫자 들어가는 거 많이 봤죠? 우리 경찰학개론에서요. 그래서 경찰청장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다. 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운전면허 일종 보통은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그거 숫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연락에 경찰청장 임기 2년 외워봐야 그것도 40일 후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세부사항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뭘 암기하냐면요. 특징 암기하는 겁니다. 특징이요. 그 다음에 구조 암기하는 겁니다. 특징이나 구조 같은 걸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부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2회독부터는 모두 풀어야 되느냐? 이때부터는 기출문제집 보세요. 기출문제집을 풀면 되는데 이 기출문제집은 제가 기출문제 푸세요 그러다가 제가 기출문제집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기출문제 푸세요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어디선가 기출문제 막 구해와요. 구해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기출문제집을 사갖고 와서 풀어요. 기출문제 풀라는 건 복습하라는 겁니다. 오늘 배운 범위만큼 나가는 범위까지 그걸 기출문제로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책 장사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출문제집이 요 책하고 표지가 똑같은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걸 사세요. 그러면 그건 요거하고 편제가 똑같습니다. 목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만큼 진도를 나갔다. 그럼 기출문제집 쓱 펴보시면 오늘 배운 그 순서대로 그대로 기출문제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푸시는 겁니다. 그걸요. 그걸 푸시는 건데 이때도 뭐만 푸냐면요. 처음에는 채용만 푸세요. 채용만 푸시고 승진 문제하고요. 간부 문제는 아직 풀지 마세요. 승진하고 간부 문제는 아직 풀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푸세요. 그리고 요 채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답 맞추는 데 주력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는 답 맞추고 못 맞추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기출문제집을 왜 푸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실제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다가 나오는가 이게. 그리고 보면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또한 이건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되는 것 여기까지 한 게 2회독입니다. 여기까지 한 게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회독제입니다. 3회독제가 되게 되면 공부 시작한 지 몇 달째예요? 공부 시작한 지 5개월에 진입하는 겁니다. 5개월에. 그럼 이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난 전혀 모르겠다.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론 수업을 들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 학원 커리큘럼상 아마 5월달이 시작하게 되면 기출문제 풀이반이 생길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반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건 인강 듣는 학생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인강 듣는 학생들은요.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 이거 수험 기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은 요걸 2달에 끝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요. 근데 실강 듣는 학생들은 요 지금 1회독, 2회독이 지금 넉 달째죠. 근데 요걸 2달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 말 했으니까 또 급한 마음에 한번 해보자. 급히 먹는 밥이 체합니다. 경찰학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걸 2달에 끝낸단 말은 영어, 국사, 형법, 송법, 경찰학 이게 다 동시에 끝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같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인강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 들어옵니다. 그럼 요때는요. 채용도 풀고요. 승진도 풀고요. 간부도 풀고요. 다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기출문제집을 풀 때 1회독, 2회독제 기출문제 풀 때요. 진도가 다 끝나면요. 얘도 당연히 진도가 한번 끝나겠죠. 채용은. 그럼 벌써 기출문제집 한번 본 거예요. 이거 지금 기출문제집 2번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만들어서 채용, 승진, 간부하고요. 요때 가면 제가 뭘 해주냐면 요 기출문제 가지고서 정리를 따로 해드립니다. 정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학 그런 공부할 때 임기, 니미를 이러는 게 있는데 이 임기 싹 정리해 드립니다. 임기대로 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것도 환장하겠죠? 자, 그것도 다 짜로 정리해 줘요. 그 다음에 날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이것도 다 정리해 드려요. 의결 정적수도 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프린트가 나가요. 정리한 내용의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서 빡빡빡 계속 시험 보는 그날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이걸 푸는데 이 부분 나오니까 모르겠어. 이거는 이상하게 하명만 나왔다면 틀려. 그리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우리가 그걸 언제 배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출문제 풀면서 요 내용을 기본서나 서브노트로다가 보충하는 겁니다. 기본서나 서브로 보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효자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수업 들으세요 이 말 해요.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때는요. 수업 들으세요 그러면 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세요. 이게 정답이고 길인 거 알지만 수업 들으세요 그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면 돈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효자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다 들어가는 건 없죠? 그러면 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사회독입니다. 사회독. 요때 가게 되면 이제 동형 문제풀이가 있어요. 동형 문제풀이가 있는데 요거 수업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여기 3회독제부터 뭘 하는 거냐면은 이때부터 암기하는 겁니다. 요 기출문제 풀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암기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처음에 많이 안 적었냐면요. 암기를 하는데 이걸 암기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암기가 한 방에 다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암기해라. 그러면 한 페이지 암기하는데 막 30분씩 걸려. 두 페이지 암기하면 1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종일 빡세게 외워가지고서 30페이지, 40페이지밖에 안 나간대. 그럼 언제 진도 끝낼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빡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럼 까먹잖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외울 거니까. 우리가 한 번 외우고 끝낼 거 아닙니다. 한 번 외우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 최소한 10번 이상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외울 때에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경찰청장 임기 2년, 경찰청장 임기 2년, 경찰청장 임기 2년 한 5번만 쓰면 돼요. 그러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안 외워진 것 같은데요? 괜찮다니까요. 다음에 또 외울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깜지 만든다 그러죠?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생들한테 자 깜지 만들어봐라 그러면 연락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 임기 2년, 경찰청장 임기 2년, 경찰청장 임기 2년하고 손으로 계속 써. 쭉 쓰고 있다가 경찰청장 임기 2년다 손으로도 계속 씁니다. 쓰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배고픈데 순댓국이나 먹을까? 아니면 뭘 먹지? 뭐 김치찌개 먹을까? 이러면 손은 계속 갑니다. 그럼 머리는 딴 생각해요. 그냥 색깔만 까맣게 칠해진 겁니다. 왜냐면 그거 하나만 하다 보면 집중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5번 정도만 써가면서 외우세요. 그럼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또 외울 거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출문제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암기가 끝났어요. 이건 한 번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암기 처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형문풀 이때부터는 죽기 살기로 암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해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요. 이해는 다 끝났어요. 구조 파악도 다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것도 파악이 이미 다 됐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서 어디가 중요한가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6개월이면요. 그리고 요 7개월, 8개월째 들어갈 때 실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모의고사식으로다가 나옵니다. 이때는요. 그래가지고서 시간 관리하는 겁니다. 암기하면서 동영문 풀면서 이제 시간 관리하는 거고요. 제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또한 점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점수 관리. 점수 관리한다는 말은 무조건 100점 맞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있습니다. 남경 같은 경우에 보통 76점 정도 나오면 다 합격할 거고요. 여경도 올해는 아마 제가 볼 때 76점에서 78점이면 합격할 거예요. 그럼 그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점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고요. 하기만 하면 올라가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을 활용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 거기다가 몰빵하지 마시라고요.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두세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대신에 점수에서 올릴 수 있는 것 그걸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걸 올려가지고서 합격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학생이 점수가 나와. 근데 한 과목은 90점이 나와요. 한 과목은 80점이 나오고요. 한 과목은 75점이 나오고요. 한 과목은 60점이 나오고요. 한 과목은 45점이 나와요. 6개월 이상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자 이게 시험까지 2달 정도 남았어요. 이거 공부한다고 오를 것 같아요? 6개월 내내도 안 오르는 거 이거 끝에 가도 안 올라요. 이거는요. 그럼 이건 그냥 점수 유지만 하는 겁니다. 이건 점수 그냥 유지만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자 다음에 이거는요. 당연히 90점이 나오니까 재밌겠죠. 자기가 잘 아는 겁니다. 자꾸 손이 갈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스톱하세요. 이것도 유지만 하세요. 100점 만들면 되잖아요. 100점 못 맞아요. 100점 맞는 공부하고 90점 맞는 공부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두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놈 올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점수 관리라는 거예요. 이걸 관리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합격할 때 맞고자 하는 76점, 78점 평균을 만드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올라갈 때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학생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여기서 이런 거 올리기 힘드니까 여기서 100점을 맞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점 맞는 거는 공부 방법 자체가 달라요. 아예.
그러고 아니라 요걸 좀 올려보자. 안 오릅니다. 6개월 동안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게 갑자기 오르겠습니까? 이거요?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0점, 과락면할 정도, 50점 정도만 만들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다른 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다가 전략과 전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세워가지고서 실제 합격한 학생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랑도 친합니다. 지금 전화하면 전화가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당연히 근무 중에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러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통화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줬더니만 실제 통화를 시켜줬어요. 자,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많아요.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은 소시적에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소시적에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사고도 연락에 쳤습니다. 기소유예만 2개야. 고등학교 때. 그 기소유예만 2개인데 그 기소유예 2개도 아주 훌륭해. 공동상해와 공동폭행의 기소유예가 2개입니다. 공동상해 하나, 공동폭행 하나. 한마디로 말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일진 이런 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거겠죠. 그러니까 뭐 애들 다구리를 때렸다 공동폭행이고요. 때렸더니만 뭐 코가 좀 뭐 코피가 났다 이빨이 부러졌다 뭐 눈이 빠졌다 이러면 공동상해가 되겠죠. 그 기소유예만 2개예요.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뭔가 큰 깨달음을 느꼈나 봐. 그래서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인간답게 살자 그러면서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생은 소시적부터 공부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영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맨날 5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에요. 잘 나오면 55점, 못 나오면 45점, 보통 평균 50점. 이렇게 되니까 이 학생이 나는 영어는 죽어도 해도 안 오르니까 차라리 국사를 하자. 국사는 암기 과목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 그 학생이 실제 시험에서 영어 50점에다가 국사가 90점을 맞았나 95점을 맞았나 그랬어요. 국사 90. 그래가지고 남자니까 이거는 평균에서 140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형법, 수송법, 경찰학이 다 90 이상입니다. 형소, 형법, 경찰학. 요 세 개가 합쳐가지고 270점이 넘어요. 9, 3은 27 아닙니까? 그래서 270점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깔끔하게 합격했습니다. 깔끔하게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점수 관리를 한 거예요. 점수 관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합격해서 지금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당장 점심때라도 튀어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점수 관리지 여기서 이거 하자고 빡빡빡 하다 보면 이게 안 올라요. 인간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자고 빡빡빡 하다 보면 이것도 안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하는 겁니다. 점수 관리해서요. 물론 암기 계속하고요. 이때는요. 이게 바로 8개월 코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처음 수업 들은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올해 2차 시험에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합격할 수 없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8월 달까지 그냥 끝까지 버티세요. 쌍코피를 터지던 아니면 엉덩이에 땀띠가 나던 앉아가지고서 끝까지 하세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 내년 겨울엔 스키장 갈 수 있습니다. 내년 겨울엔 스키장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갈 수 있어요. 중앙경찰학교 시험에 합격해서 중앙경찰학교에 가게 되면 교육비라 그래가지고 돈이 나옵니다. 한 달에 실수령액으로다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물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기 때문에 중앙경찰학교 안에서는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것도 다 줘요. 보급품으로. 먹을 것도 밥도 다 주고요. 재워도 줘요. 다. 차비도 안 들어요. 왜냐면 중앙경찰학교에서 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가지고서 중앙경찰학교 딱 이제 외박 금요일날 나올 때 그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차비도 안 들어요. 돈 쓸 일 없습니다. 그럼 100만 원 받은 거로다가 놀러 가세요. 나중에. 놀러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요게 딱 합격하는 코스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겠죠? 저는 그런데 지금 공부 시작했는데요. 지금 3월 달에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 2차 시험에 붙고 싶습니다. 사실 좀 힘듭니다. 그건 좀 불가능한 편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사람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가르친 학생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가르친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어가면 언제나 딱 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딱 오더니 선생님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러길래 아니 힘들어 안 돼. 6개월 만에 합격은 아무리 남자라도 그건 좀 힘들어. 그랬더니 자기가 꼭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했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일단.
일단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학원에는 6시 50분에 와서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6시 50분에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6시 50분에 와서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9시까지는 일단 하루에 2시간이죠. 2시간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조건 영어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영어하고 있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무조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평상시에 하던 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자친구 만나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라 그랬어요. 그럼 술은요? 먹지 말아야지. 그건 당연히 시험 볼 때까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했더니 술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 사람 진짜 6개월 동안 술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6개월 동안 술 한 번도 안 먹고요. 6개월 동안 정말 6시 50분 이전에 학원에 항상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끼리 정한 약속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나왔대. 그래서 뭐하러 택시를 타? 그냥 지하철 타고 오지. 6시 50분까지 오려고. 지하철을 타면 7시 10분, 20분 될 것 같아갖고 택시를 타면 새벽에는 길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탁 타자마자 택시기사한테 쏩시다 해가지고서 와서 6시 50분에 앉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이 6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학생이요. 그 학생이 영어 잘했느냐? 못하죠. 그 인간도 경기도 썼어요. 왜 경기도 썼냐면은 그 고향이 전남 보성인데 소시적에 사고를 쳐가지고요. 전남은 못 써요. 왜냐면 그 소시적 사고 친 기록이 있어갖고 그래서 경기도 써가지고 합격해갖고 지금은 일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면 전화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전화 걸어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일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형사과에 있다가 근래에는 다시 지구대로 나왔어요. 형사과 힘들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6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사람은 술 한 번도 안 먹고요. 친구도 안 만났습니다.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여자친구는 학원으로 지가 오는 겁니다.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따로 와서 노는 게 아니라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점심 때 같이 밥 먹고 여자친구는 가는 겁니다. 그게 데이트 끝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딱 6개월 해가지고 합격하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걸 단축시키면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6개월은 도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 나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먼저 일요독재 2달 공부해가지고 점수는 죽어도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보나 마나예요. 모의고사 봐봐야 괜히 사기만 떨어져요. 그럼 이제 딱 넉 달 공부합니다. 넉 달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자그마치 넉 달이면 120일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모의고사 한번 봐봐야겠다. 딱 봅니다. 그럼 몇 점이 나오냐면 25점부터 시작해갖고요. 45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겠죠. 내 공부한 게 도로아미 타불인가 보다.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나오냐라고 하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경찰학은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말을 하죠. 선생님, 제 친구는 저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지금 65점 나와요. 저는 닭입니까? 이런 말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학생은 어떻게 공부한 거냐면 처음부터 드립다 외운 겁니다. 처음부터 드립다 외우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찰학 이빨 꽉 깨물면 넉 달 만에 80점도 나온다고요. 그게 왜냐면 처음부터 암기가 이해 같은 거 없이 그냥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적이 올라요. 넉 달 만에 이렇게 65점까지 나옵니다. 넉 달 만에요. 이게 넉 달입니다. 요 기간이요. 65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성적이 안 올라요. 미비하게 올라가지고 결국엔 75점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공부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기초를 다진 학생들은요. 여기까지는 안 오릅니다. 성적이요. 그냥 45점으로 끝나요. 그러다가 요 3회도 기출문제 수업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성적이 확 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90점이 나옵니다. 15점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때까지는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기출문제 풀이 수업까지 딱 들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점수가 70으로 튑니다. 70에서 80 사이가 나와요. 갑자기요. 여기서 보통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은 60점은 구경도 못합니다.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이때 가면 또 이제 의심을 합니다. 내 점수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자기 점수 맞아요. 이건 성적이 이렇게 튀는 거니까. 그 이유는 왜냐면은 공부라는 것은 요 컵에다가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열심히 부어도요. 물이 넘치질 않습니다. 물이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물이 넘치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부어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딱 찼다. 그 다음부터는 물 부을 때마다 넘칩니다. 물 부을 때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드는 과정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물 부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서 결국엔 이렇게 해서 시험장까지 가게 되면 90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 돼요. 이렇게 해서 경찰학은 90점 맞으면 합격합니다. 아주 훌륭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 요게 경찰학입니다. 요게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직 어린 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어린 학생들.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러겠죠. 대학교 졸업했는데 뭐가 어려. 제가 대학 다닐 때 거의 왕고였는데, 당연히 대학에서 4학년이면은 시니어. 그래가지고 왕고겠지만 딱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회선 햇병아리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슬럼프라는 게 그때부터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슬럼프라는 게 오는데 슬럼프도 극복을 해야 돼요. 자, 요거는 그림 다 끝났으니까. 자, 보게 되면요. 요때 슬럼프가 한번 옵니다. 이때 슬럼프가 한번 와요. 언제냐면 첫 번째 오는 슬럼프가 40일 만에 오는 슬럼프입니다. 40일 만에 오는 슬럼프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딱 시작해가지고 한 달 지나고요. 열흘 정도 지나면요.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가련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불쌍합니다. 아, 내 친구들은 지금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연애도 하고,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C방 가가지고서 뭐 게임도 하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기서.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코로나 걸리지도 모르는데 마스크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추리닝 입고, 봄도 됐으니까 옷도 좀 화사하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추리닝 입고, 그것도 검은색으로다가, 지금 검은색 입었잖아요. 아디다스 3색 추리닝 검은색 입고, 쓰리바 신고 앉아서 공부나 하고 있으니 내 인생이 한탄스럽다. 이러면서 옵니다. 그러고 오는 슬럼프가 40일 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거의 한 30%는 떨어져 나갑니다. 수업 듣다 말고 때려쳐요. 그냥요. 그럼 영원히 못 붙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는 슬럼프는요, 왜 오냐면요, 그동안 하지 않던 공부를 갑자기 한 거예요. 그동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슬럼프가 오니까 정신적으로 다 붕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건요. 그래서 이건 이때는 정신력을 가지고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이때 오는 슬럼프는요. 그래가지고 이때 오는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무조건 학원 나오는 겁니다. 이때 오는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무조건 학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딱 벗어만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다른 세계가요. 왜냐면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다 멋내고 돌아다니죠. 솔직히 말해서 천안 그 거무튀튀한 추리닝이나 입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것도 삼선 추리닝. 아, 기왕이면 나도 청바지 입고 하얀 티 입고 아니면 빨간 티 입고 멋있게 하고 돌아다니고 싶지, 저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다 저 멋있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학생들도요. 밖에 나가면요, 다 멋내고 샤방샤방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이게 뭐냐, 이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게 되면 공부 안 해요. 다 노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도 피곤해져요. 근데 학원에 오게 되면요, 개나 소나 다 공부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개나 소나 다 저러고 입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관없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 오면요, 놀고 있으면은 다 보이는 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럼 왠지 노는 것도 죄스러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학원 튀어나와 가지고서 슬럼프 극복하는 겁니다. 놀아도 하고 나서 노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슬럼프 언제 오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천안 조만간 올 겁니다. 서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느냐? 100일째가 되면 옵니다. 공부 시작한 지. 100일째만 오는데 이 100일째 오는 슬럼프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 한해서 와요. 대충 한 사람들은 100일 슬럼프 안 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100일째 슬럼프가 와요. 왜 슬럼프가 오니? 이때부터는 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체력이요. 공부라고 하는 건 뭐가 어찌됐든 간에 체력 엄청나게 깎아먹어요. 내가 뭐 근력이 끝내주는데 막 알통이만 하고 막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공부는 알통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침에 일어나려고 해도요,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책을 딱 보다 보면요, 피곤하니까 이제부터 한참 공부하다 보면 신기한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신기한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종이에서 갑자기 글자가 이렇게 훅 떠오릅니다. 매지가이처럼요. 진짜로 훅 떠올라요.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정신력과 관계가 없어요. 나는 공부하고자 하는데 100일 동안 계속해서 쭉 달려오다 보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영양제 드시면서 비타민 같은 거요, 보약이라도 먹어야죠. 보약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또 운동하라고 하니까 또 헬스장 간다. 헬스장 가고 또 이거 하고 앉아 있다. 이거 그럼 딱 이런 거 하고 앉아 있고 하지 말고, 여기서만 운동은 유산소 운동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누가 뭐 근육이 뭐가 필요해? 책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거 필요 없고 운동하는 건데, 운동은 뭐냐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조깅하는 겁니다. 뛰는 거예요. 이건요. 전력 질주 말고요.
살살 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체력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티고 나면은 이제부터 자동으로 다 3회독은 쉽게 건너가요. 근데 이 4회독 때 마지막 슬럼프가 옵니다. 마지막 슬럼프는 언제 오느냐? 이때는요, 원소 접수하고 와요. 원소 접수 딱 하고 난 다음에 슬럼프가 옵니다. 왜 오냐면 못 붙을 것 같거든요. 막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서 못 붙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거 한다고 붙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페인됩니다. 이때는요. 이땐 페인돼요. 왜냐면 원소 접수해 놨어요. 시험은 한 30일,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냐면 PC방으로 가요. PC방이나 만화가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고시원에 나와 있는 분들은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낮밤이 바뀌어요. 낮밤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납니다. 12시, 1시에 일어나요. 왜냐면 일찍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할 게 있어야 일찍 일어나지. 공부님이 여기서 멘붕이 와 버렸는데 원수 접수하고 못 붙는다 이런 게 왔는데 그럼 일어나가지고 11시, 12시나 1시쯤 일어나요. 그래 점심 먹어야겠죠 이제? 아침은 이미 자느라 건너갔으니까 점심 먹고 이제 할 일이 없죠. PC방 가야지. 만화가게나. 처음엔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계속 같이 술 먹어주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이 계속 놀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놀아야지 뭐 이제부터. 그럼 PC방 갑니다. 때마침 이 노량진은 PC방도 싸. 이게. 그래서 PC방에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새 놉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쯤 해 뜨는 거 보면서 고시원 가갖고 자요. 그러다가 또 2시나 3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미 아침 점심 다 굶었죠. 저녁만 먹어요. 그런 다음에 또 PC방 가요. 밤새 게임합니다. 중간에 사발면 하나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원서 끝날 때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페인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면 되면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존보의 정신으로 다 버티는 겁니다. 이때는요. 왜 웃어요? 맞는 말이지. 이때부터는 존보의 정신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보의 정신으로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 힘들다. 그럼 집에 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럼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수험 생활할 때 들어가는 비용 다 부모님이 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오세요.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저분들 반만큼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버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합격합니다. 이게 진짜요. 요 슬럼프 3번만 잘 넘겨주시면 분명히 합격해요. 수험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공부 아닙니다. 커트라인 80점 미만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습니다. 올해는 똑같아요. 커트라인 80점 미만이에요. 그리고 경쟁률 30대 1 안 됩니다. 100대 1 안 됩니다. 이거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 가리키는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잘 해주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내년에 1월 달에 스키장에 갈 수 있습니다. 전 스키 못 타는데요. 눈썰매라도 타세요. 눈썰매도 재밌어요.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 타봤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스키 못지 않아요. 스키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제 딸내미 때문에 눈썰매 타봤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름에 놀러 가세요. 겨울에 놀러 가세요. 해외로다가. 그런 그런 학생들 많아요. 시험 합격해놓고 입교 전에 대출 받아가지고 놀러 가더라고요. 시험 합격하면은 시험 합격생들은 대출 잘 나오는 거 알죠? 합격증만 가지고 가도 신용대출 나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합격증만 가지고 가면은 신용대출 3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합격증만 가지고 가면요. 여기 노량진 신한은행이 그래요. 여기 노량진 신한은행 가갖고 합격증만 딱 보여주면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짜리까지 만들어줘요. 그냥요. 그럼 그거 가지고 놀러 가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돈 벌면서 메우세요. 그럼 되잖아요. 어차피 돈 벌 건데. 그렇게 해서 노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놀지 마시고요. 올해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세요. 죽었다 생각하시고 학원 좋아요. 여름 되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시원합니다. 여기 밖에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세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년에 합격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OT는 이걸로 끝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짠다예요. 이렇게 짠다. 이렇게 짠다. 그리고 성적은 지웠지만 어떤 식으로 다 오른다 얘기했고요. 중간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도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서 이걸로 OT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